속보, KF-21 결국 1월 수가. 엔진 테스트에서 초음속 돌파 성공까지 6개월 여정, 3분 만에 몰아보기. 최근 첫 초음속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가 레이더와 미사일도 한국산으로 장착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12,2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50에서 0.41%. LIG 넥스원 78,1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500 0.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6,1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600 0.79%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KF-21에 탑재될 각종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 47,4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102.38%. 산업, KAI 이 주관하고 한국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로 총 사업비는 9조 원에 가깝다. 지난 2021년 CJ 1호기가 출고됐고, 지난해 7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CJ1에서 3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연달아 성공했다. 지난 17일에는 CJ1호기가 최초로 음속, 시속 약 1224km, 을 돌파하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기체 안정성을 확인했다. KF-21의 목표 최고 속도는 마하 1.8, 시속 약 2200km, 이며 7.7톤, 위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에는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만든 능동형 의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다. 기존의 비능동형 의상배열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지만 AESA 레이더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어 레이더 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기존 기계식 레이더가 안테나의 물리적 회전을 통해 주변 사물을 탐지한다면 AESA는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약 1000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AESA 레이더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세계 12번째 개발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현재 AESA 레이더 시제품은 KF-21 시제기에 달려 시험 비행을 거치며 각종 데이터를 쌓고 있고 완제품은 KF-21 개발 완료와 동시에 양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화시스템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도 자체 개발에 KF-21에 공급하고 있다. KF-21에 장착될 무장도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판 타우러스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공대지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 발사 미사일로 수백 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해성, 비룡 등 해상 발사 유도무기와 천궁 비궁 등 지상 발사 유도무기는 개발을 마치고 운용되고 있었으나 공중 발사 유도탄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다. 공중 발사 유도탄에 필요한 항공기 안전 장착 및 분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공중발사 유도탄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5K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만든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새로 개발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350에서 500km의 비행거리를 가져 타우러스 미사일급의 성능을 낼 것으로 보인다. LIG 넥스원
78,1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500.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6,1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600.79%. 한화방산 등 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KF-21의 핵심 무장인 한국판 타우러스가 개발되면 향후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유도탄 수출, 항공 유도무기 개발 촉진 등의 효과와 함께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 정치 쏙쏙, 독자기술 KF-21 마하 벽 첫 돌파. 비행 6개월 만에 또 이정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보람에 KF-21 CJ1호기가 17일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전투기로서는 꼭 넘어서야 하는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었는데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F-21 초음속 비행 처음 성공. 방사청에 따르면 KF-21C 제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고도 4만 피트로 비행하며 오후 3시 15분쯤 처음으로 마하1 음속 1배, 약 시속 1200km를 돌파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거쳐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확장시켰는데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다.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기체 구석구석에 가해 안정성을 지상에서 미리 시험한 덕분이다.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첫 음속 돌파 성공이란 의미도 지닌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한편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KF-21 위 첫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국내 항공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해외 전투기 개발 및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미래 항공우주 분야 선진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나면 유무인 복합기 등 파생 개발 분야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F-21 남은 검증 과제는 KF-21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부침을 겪은 뒤 지난 2015년 본격화됐으며 오는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단군 이래 방위산업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말이 오가는 이유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T이다. 물론 KF-21이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지만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우선 2020년 7월 시작한 지상시험으로 2025년 8월까지 내구성, 기능 분야별 성능, 전기체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 2026년까지 2000여 소티, 비행 횟수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완수해야 블록 1 체계 개발이 마무리된다. 그 사이 올해 하반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관문도 거쳐야 한다. 3. 전투기, 캐나다. 차기 공군 주력기로 F-35 88대 도입 확정, 노후 CF-18 대체.
캐나다가 새로운 공군 주력기로 미국의 F-35기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현지 9일 캐나다 국방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 CF-18을 대체할 차기 주력기로 F-35를 최종 선정. 모두 88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 및 엔진 제작업체 플랫 앰퍼샌드 휘트니 등과 총 190억 캐나다 달러, 약 17조 6천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F-35기는 오는 2026년 첫 인도분 4대가 도착할 예정이며 현행 CF-18기는 2032년 말까지 모두 교체된다. 캐나다는 지난 12년간 보수당과 자유당 정부를 거치면서 공군 주력기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벌여왔는데, 당초 보수당 정부는 2010년 F-35 도입을 결정했으나 2015년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보잉사의 F/A-18 슈퍼호넷을 구매해 노후기 부분 교체로 선회했다. 그랬다가 다시 2019년 자유당 정부가 F-35기를 구매하기로 입장을 바꿔 로키드 마틴사와 협상을 벌여오다 이날 종지부를 찍었다. 4. 최첨단 F-35가 출격하는데 실탄은 한 발도 없어? 조선일보 단독이다. 지난 8일 북한 군용기 150대가 무력 시위를 펼친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의 F-35의 실탄이 한 발도 실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35 도입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기관포 실탄이 아직까지 한 발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교탄만 55,10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응 출격 당시 미사일 등 다른 무장은 장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F-35가 아무리 최첨단 전투기이고 북한 전투기들이 노후 기종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미국이 과거 공군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졌다가 베트남전에서 공산진영 전투기와의 도그 파이팅에서 엄청난 고전을 하며 많은 전투기가 격추됐던 경험이 있다. 첨단 전투기의 기관포는 육군으로 치면 총검과 같다. 근래 들어 총검술 무용론자들이 등장한다. 어차피 실탄을 다 쓰면 항복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전쟁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승부란 마지막 한 끝에서 결판이 날 때가 많다. 역사를 배우면 늘 목격하는 것이고, 현대 스포츠 경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장면이다. 실탄이 다 떨어졌다고 항복하는 군대는 어떤 첨단 무기를 갖다 줘도 싸우지 못한다. 마지막 순간에 총검을 휘두를 기백이 있다면 아무리 낙후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서운 군대이다. 이런 총검 역할을 하는 전투기 기관포는 항상 실탄을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물량 공세로 나오는 북한 공군을 미사일로 모두 제거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후방으로 넉넉히 후퇴해서 재무장 출격을 하기에는 거리와 시간적 압박이 크다. 한번 출격했다면 미사일도 모두 소진하고 다른 전투기가 출격할 때까지 기관포로 시간이라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수백억 대 전투기 40여 대를 도입해놓고선 5년 가까이 실탄 구비도 안 해놓고 있었다니. 관계자 전원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다.